대리청소. 임금이 없는 시기를 두 글자로 공화. 공화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공화국.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군주가 없죠? 자, 그리고 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선왕, 선왕의 뒤를 이어서 또 유왕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유왕이 또 어리석었죠. 그 포사라는 여인을 너무 예뻐했죠. 그 비단 찢는 소리에 흥분하는 여자, 웃는 여자. 자, 그리고 봉화가 올렸다 꺼졌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어리둥절하는 걸 보고 웃었던 여자죠. BX만. 호시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그, 네, 포사에게 미친 유왕이 포사랑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새로운 태자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부인이 화가 났죠.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쓰러져내시는. 네, 그쵸. 자, 그래서 똑똑한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저 서쪽의 오랑캐를 뭐라고 했죠? 한 글자로? 견원. 비슷했어요. 유웅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서융이라고도 하고 개 같은 융족을 견융이라고 그랬죠. 견융이 쳐들어오면서 수도를 뺏기고 그 유왕과 포사는 살해당했어요. 자, 그리고 유왕의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죠? 어. 네.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동쪽에 낙수라는 강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다 성을 쌓고 여기다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옮긴 이 주나라를 무슨 주? 성주.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공주. 동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주식이라고 하고 그 동주가 수도로 한 곳이 낙수라는 강이 흘렀기 때문에 무슨 읍? 나중에. 나급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수도를 얘기할 때 어떤 강 위를 뜻하는 한자가 양이에요, 양. 왜 태양할 때 그 양 있죠? 예. 강의 북쪽을 상징하는 한자가 뭐라고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 수도는 함양이라고 하거든요. 함. 예, 그리고 자, 지금 얘기한 낙수의 북쪽에 있었던 동주의 수도는 어디라고요? 이제 어디가 될까? 낙양. 낙양이라고 불리겠네요. 강의 북쪽을 양이라고 표시도 해요. 알겠죠? 네. 그럼 강의 남쪽은 혹시 뭐라고 부를까요? 강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우리 양에 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양은 태양이죠. 태양의 예, 자, 그래서 그 달의 저기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을 무슨 력? 태양. 양력,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한다고. 근데 강의 북쪽을 뜻하는 한자는 양. 양이에요, 양. 그래서 낙수의 북쪽, 양.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유방이라는 사람의 부하로 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어요. 네, 별명이 어, 국사무쌍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네, 국사무쌍. 네, 나라에 둘도 없는 장군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장군으로 칭송받는 그 한신인데 한신이 회수라는 강의 남쪽에 있던 마을 출신이에요. 회수라는 강의 남쪽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렸을까요?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북쪽을 양이라고 남쪽을 회음. 한씨는 어디 현 출신이다? 회음현 출신이라고 나중에 나와요. 네. 또 얘기할게요. 자, 봐봐. 이제. 자, 그런데 주나라가 이제 수도를 뺏기고 동쪽으로 쫓겨오다 보니까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주나라가 임명한 여러 제후국들이 그 오랑캐도 물리쳐주고 오히려 주나라 왕실의 권위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자, 이 시기 5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다 그랬죠? 네,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처음에 5개 강한 나라를 춘추 이제. 오패. 네. 패는 이제
제패했다는 뜻이고. 자, 그러다가, 근데 춘추시대 때는 300년인데, 아직은 주왕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제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겼다 그랬어요? 지켰다 그랬어요? 처음엔 지켰다 그랬죠. 처음에는 지키면서, 심지어는 다른 제후들의 땅을 빼앗아도 다시 그 땅을 돌려주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힘자랑이나 좀 하고, 오랑캐 있으면 물리치고 주왕실의 권위를 높이다가 춘추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그런 게 없어졌다 그랬죠. 그쵸. 이제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웃나라 땅이 탐이 나면 가차없이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약한 사람은 고기가 되고 센 사람은 먹는 거 뭐라고 하세요? 그렇죠. 약육강식의 시대. 이 시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세 글자? 그쵸. 너희 동생들이 너희를 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원래 네. 제가 좀 이제 어? 있어서 네. 향수. 평소에 그렇게 약간. 네. 이제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그래서 요 하극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일반적이 된 시대가 전국 시대. 전국 시대 일곱 강력한 나라들이 전국 출세. 일곱 나라? 전국 칠웅. 그렇죠. 자, 요 시대 때 특히 주목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다? 진짜. 진나라다, 진나라. 자, 이 진나라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자, 진나라 때는 이 진나라 맨 저 위에 선조가 비자라는 선조예요. 네, 비자, 진비자. 네. 이 비자가 뭘 잘했냐면, 뭐죠, 이거? 말을 잘 탔어요. 말을 잘 탔는데, 선생님 봐봐.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말을 혼자, 그러니까 탈 수도 있긴 했지만, 그치. 너희 지금 보면 사장님이 직접 운전해요? 아니죠. 누가 운전하죠? 대리가, 운전기사가 따로 있죠. 그렇죠. 전용 운전기사가 있죠. 옛날에 왕들도 왕이 직접 마차를 몰았을까? 그런 경우 본 적 없죠. 동화 같은 거 봐도. 근데 대체로 없죠. 대체로 누가 말을 몰아주죠? 마부들이 말을 몰아줘, 마부. 이 비자는 마부였어요. 신분이 높았던 사람, 낮았던 사람? 네, 별로 높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우리 춘추 전국 이전에 이 제후들을 임명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주나라였죠, 주나라. 주나라의 서주 시절에 목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주 목왕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을 나갈 때 비자라는 인물이 이 주 목왕의 마차를 끌어줘요. 자, 그리고 주 목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주나라 옆에 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서나라에 언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서언왕이 주나라 목왕이 사냥 간 틈을 노려가지고 주나라 수도 호경을 공격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너희가 주 목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수 바깥으로 사냥하러 나갔다 그랬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겠죠. 이때 말을 잘 몰았던 사람이 누구? 기자가 말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몰아가지고 주 목왕이 서원왕이 이제 수도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주 목왕이 그때 이 비자에게 잘했어 하고 땅을 줘요. 그 땅 이름이 자, 진나라.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진이에요, 진. 네. 네. 진이라는 땅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비자가 진의 시조가 되고 진이란 나라의 임금, 제후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자, 진나라에 여러 군주가 등장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헌공이라는 군주가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 공은 뭐였죠? 그 제후에 다섯 등급이 있었죠? 공후, 백자남 기억나요? 그, 네, 헌공이라는 군주, 이 헌은 죽어서 신하들이 올린 시호라는 칭호고, 이 헌공이 진나라에서 뭘 없애냐면, 훈장이라는 거를 없애요. 잘했네. 너희 순장이 뭔지 네, 들어봤어요? 알아요. 스페인 사람 그랬을 때 끝내자.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들이 보통 맞네. 네,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자는 거 같이 있는. 누가 다 해결해 주죠. 네. 임금님들은. 자,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임금이 죽었을 때 죽여서 같이 묻는 거예요. 산채로 묻지 않아요. 죽인 다음에 묻어요. 너희 사람을 산채로 묻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항을 하겠죠. 근데 선생님 봐봐. 자, 순장당한 사람들 시체에 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순장 시체들을 보면 그 해골들이나 이런 뼈다귀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산채로 묻었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순장된 시체들은 보통 얌전히 누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죽여서 묻었다. 자, 아무튼 진나라 봐봐, 선생님 봐봐. 진나라에서 안 좋은 악습 중에서 순장이 있었는데 이 군주를 모시던 뛰어난 신하들을 다 순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발전할 만하면 순장이 뛰어난 사람들 경험치나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장이 되니까 나라가 다시 강해지려다가 다시 약해지고 약해지고 했겠죠? 그런 악습을 끊어낸 게 누구다? 진나라 누구? 헝공이란 군주예요. 자, 헝공의 뒤를 이어서 뭐가? 효공이 즉위해요. 효공. 진효공. 진효. 자, 이 효공은 여기 진나라 성씨는 영씨예요, 영씨. 그래서 영교. 영거량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 효공이 이제 딱 자기 아버지가 순장을 금지했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뛰어난 신하들도 같이 이제 자기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아무튼 진나라를 이제 키우기 위한 이제 이런 발판이 마련이 되는데 진나라 위치를 한번 볼게요. 뒤에 지도 보세요. 자, 합니다. 이제 19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황하가 있으면 이제 춘추전 시대 때는 융족이 강이라고 불리게 돼요. 뭐라고? 강. 그리고 북쪽의 오랑캐들을 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 적을 이제 뭐라고 부른다? 흉노라고 부르게 된다. 곧 알아두세요. 예. 서융, 북적 기억나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랑캐들인 거예요. 자기들은 뭐라 그랬죠? 중국인들한테? 중국인들은 화. 중화라고 화. 부른다 그랬죠? 자신들 여기 황하 주변에 사는 자신들은 중화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낮춰 불렀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강족, 그러니까 서융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강족이랑 진나라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이 진나라는 나머지 여러 나라들에 비하면은 중화 문명이라고 자부하는 그 문명권에서 비교적 아웃사이더죠. 한쪽으로 쳐져 있죠. 그리고 누구랑 가까워요? 오랑캐들이랑 가깝죠. 그 진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비하면은 어땠다?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중화문명권에 비하면. 오케이? 자, 그런 진나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 즉위했다고요? 효공이 즉위했어요. 근데 왜 진의 임금은 왕이 아니에요? 왜 왕이 아니죠? 왕보다 제일 그치, 제후니까. 왕은 그럼 누구 하나예요? 주나라 왕이 하나 있는데 주나라는 여기 지금 나급이라는 곳에 수도를 하고 되게 조그만 영토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효공이 부현령이라는 걸 내려요.
현령. 현령이 뭐야? 요거 한번 찍어봐. 무슨 명령일까? 명은 흔히 매기는 명령이에요, 명령. 구는 무슨 구자일까요? 예쁘. 또, 수하다. 구하다. 그렇죠.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현은 뭘까요? 주의를 행성. 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지? 현은 뭘까요? 현명한 사람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현령은 현명한 사람들을 구한다는 일종의 효공의 어떤 인재를 구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명령이었다고. 자, 효공이 구현령을 내렸는데 이때 저 이웃에 여기 위 말고 또 다른 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조그만 위나 이런 약한 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위라는 나라에서 이 위라는 나라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성이 위씨였어요. 위앙이라는 사람이 넘어와요. 누가 왔다고? 위앙. 자, 이 위앙은 소위 말하는 그 인맥, 예나 지금이나 너희 만약에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만날 수 없죠. 만나려면 그 대통령을 아는 혹은 뭐 유명한 정치인을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그 사람 만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양은 자기 인맥을 동원해서 효공을 만나요. 자, 근데 효공은 어떻게든 인재를 끌어모아서 이 서쪽에 치우친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던 사람인데 위양이 효공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삼황오제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황오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효공이 그 만남 끝에 하품을 했다 그래요. 네, 지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 춘추전국 시대 여러 나라들 다 어떻게 물리치고 좀 세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머나먼 삼황오제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양이. 자, 그러니까 실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위양이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근데 위양이 자기가 이 효공을 만나게 해주는 걸 부탁했던 사람한테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네,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효공이 다시 억지로 위양을 또 만나요. 이번에 위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자, 그 주나라 때 이상적인 정치 자, 주나라 문왕과 희창 기억나죠? 무왕의 어떤 이상적인 정치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효공은 또 여기서 네, 지루해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양이 쫓겨나다시피 하는데 자, 위양이 자기를 효공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한 번만. 자, 이 마지막 만난 자리에서 위양이 효공에게 이제 그동안 자기가 준비했던 속내를 다 드러내요. 진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그 어떤 계략, 자신의 어떤 생각을 그 효공에게 유감없이 말을 하는데 그 세상의 핵심은 두 글자예요. 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법이에요. 네, 앞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자, 범법의 핵심은 보세요. 자,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저질렀으면 왕이고 귀족이고 상관없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잘못이라는 건 뭘로 판단해요? 법이라는 걸 정해서, 법이라는 거는 말로 돼 있어요? 글로 돼 있어요? 글로 돼 있죠? 글로 적혀 있는 이 법을 어기면 왕이나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봐봐. 저 천민이나 평민이나 노비라고 해도 공을 세우거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법을 잘 지켜가지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뭔가 유리한 행동을 했다 이러면은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상 필벌이라고 해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쵸. 위양이 당시 이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라는 곳이었거든요. 함 자체가 북쪽이라는 뜻이 있고 위수라는 강가의 북쪽에 있어서 아마 함양이라는 수도가 있었는데 그 함양의 남쪽에다가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하나 던져놨어요. 자, 그리고서는 저 소위 말하는 이런 게시판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방을 붙여서 저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북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황금 10량을 주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황금 10량이면 지금으로 치면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진나라 백성 그 누구 어느도 네, 그 나무 덩어리를 옮기지 않았어요. 이 나무 덩어리는 성인 남자가 낑낑거리면서 옮길 수 있는 무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옮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요? 쉬워. 걔 막 너무 놓치지 말라고 막 말도 그런 것들을 막 찍었지. 네, 또 현성이 땡. 얘 이거 예전에 그 뭐지? 그때 당시에 네, 그 나라 왕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갖고 네, 그냥 낑낑대고 해봤자 어차피 돈을 안 줄 거기 때문에 예, 맞아요. 딩동댕. 그러니까 이전까지 진나라는 이웃 나라들이랑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뭔가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 땅이나 보물이나 얻으면은 이거를 왕이나 귀족들이 다 가져가요. 근데 싸움에서 죽어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백성 그쵸. 무기 들고 싸운 거는 백성들, 평민들인데 죽어라 싸운 거는 백성들인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건 다 누구? 왕 왕이나 귀족들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웃 나라에게 뭔가를 바치고 뺏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겠죠. 몽창 거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왕이나 귀족들은 법 위에서 새처럼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법에 위로운 것들만 챙겨가고 반면에 그 백성들은 그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괴롭힘만 당한 거예요. 자, 이래서 아무도 이걸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이 파격적으로 황금 50냥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요. 자, 이때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믿거나 말거나 에이, 그 한번 만약에 떼어먹혀도 별 상관없는데 해가지고 이 남문에 있던 무거운 나무 덩어리를 북문으로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자, 북문으로 옮겨놓은 이 남자에게 위양이 줬어요. 실제로 황금 50냥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나라에서 뭔가 법을 만들었다거나 명령을 내릴 것이 있으면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지키기 시작을 해요. 자, 점점 이때부터 진나라에서 이제 법 질서가 명확해지고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이롭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효공의 아들이 훗날 해문 군으로 즉위하는데 이 군은 공후백자남이라는 제후보다 하나 아래 등급의 제후예요. 해문군으로 즉위하는데 이 해문군이 아직은 임금이 되기 전 효공의 태자 시절에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잘못을 저질러요. 자, 봐봐. 진나라법에 잘못을 저지르면 보통은 신체형을 당해요. 신체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5형 배웠죠? 네. 그거 답이지 않아. 자, 근데 해문군이 태자 신분에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 해문군도 어떻게 돼야 돼? 신체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될 귀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위양이 효공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태자는 지금 임금이 될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신체형을 가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누굴 처벌하자 그래요? 그냥 해문군의 스승을 처벌하자 그래요. 자, 그래서 해문군의 스승 혹시 이름이 윤자인가요? 공손씨, 영건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 자, 두 스승이 있었는데 한 스승의 이마에는 먹을 뜬다 그러죠?
불도장을 찍어요. 칙 찢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화상이 생기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스승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코를 자르죠. 네. 이걸 의형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해문군의 두 스승이 굉장히 끔찍한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해문군은 그때부터 누굴 원망했을까? 아빠도 원망하고 누구?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위양을 죽을 만큼 이제 원망하게 되죠. 자기 스승님을 이렇게 치욕을 줬다는 건 자기한테도 치욕을 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두고 봐라 이렇게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해문군은 화가 났는데 그 해문군의 스승이 당하는 걸 본 백성들은 어땠을까? 속이 시원했겠죠? 자, 이때부터 진나라 백성들이 아, 태자도 저렇게 잘못하면 태자의 몸은 아니더라도 태자의 스승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나라가 이렇게 법을 지킬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 진나라 백성들이 진나라 법을 잘 따르기 시작해가지고 진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을 부자 나라, 강한 병사. 점점 진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국강병. 뭐 변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변법의 내용 중에서 연좌라는 게 있어요. 연좌. 자, 만약에 그쵸.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너희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자, 본인이 있으면 본인 아버지를 뭐라고 하죠? 자, 위에 또 아버지를 조부라고 하죠. 자, 그럼 그 위를 증조부, 그 위를 보조부라고 하죠. 그 위에도 숫자를 매기죠, 이제. 6대, 7대 이렇게 매기고. 자, 본인 아래는, 본인의 아들은, 자, 그 아들은 손이라고 하죠. 자, 손자의 아들은 증손. 증손의 아들은 보손자라고는 안 하고, 현손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서, 봐봐.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아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거 부족, 자족 해가지고 본인족까지 해가지고 몇 족이에요? 3족이죠? 3족을 멸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진나라에 반역을 했다. 이러면 보통 3족에서 끝이지 않고 중국은 스케일이 커요. 몇 족? 5족. 아래로 넷, 위로 넷. 그럼 본인까지 하면 이게 몇 족이에요? 9족이라고 하죠.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봐봐. 9족을 멸한다 그러면은 다 씨를 말리겠다는. 어. 그쵸, 없애버리겠다는. 그쵸. 그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죠. 자,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 관을 쪼개서 시체를 참한다. 목을 자른다. 부관참시라고 불러요. 자, 이런 연좌제가 있었고 뭐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큰 남자가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걸 못하게 막았어요. 왜 그럴까? 다 큰 남자는 반드시 독립하게 만들었다. 세금을 그치 세금을 아버지 세금, 아들 세금 따로따로 걷어야겠죠? 아들이 아버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세금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변법의 요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점점 강력해졌다. 자, 그리고 봐봐요. 너 얘기를 좀 여기 너무 오래 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효공이 이 위양을 잘 써가지고 점점 진나라가 강력해지다가
요 옆에 있는 위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많이 뺏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진에 있던 상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요 상이라는 땅을 위양에게 하사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위양의 이름은 뭐가 된다? 상앙 이렇게 부르게 돼. 위양은 그때부터 상이라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린다고? 상앙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냥 이러고 그냥. 지금 선생님 얘기한 내용이 상앙과 상앙의 변법이에요. 그때부터 진나라가 이 전국시대를 이제 주름잡을 정도, 굉장히 전국시대에서 최강대국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너희도 잘 봐. 개혁가들의 최고의 행운은 뭘까요? 이렇게 막 개혁이나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행운. 그거 진짜 지겨운. 그것도 있고, 실현하는 것도 실현됐잖아요. 진나라 세진 거. 이름을 인정받는. 최고의 행운. 거의로 그건 자, 이 위양,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누가 믿어줬죠? 흥미. 누가 믿어줬어요? 민심. 누가 믿어줬어요? 아빠를. 효공이 전폭적으로 믿어줬죠. 효공이 위양을 구현령을 내려서 등용한 다음에 전폭적으로 밀어줬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변법을 실시하고 하는 거를 이게 진날에서 이게 허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임금이 동의를 안 하면 이거 할 수가 없다고. 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최고의 행운은 그래서 이 개혁가들은 군주보다 먼저 죽는 이 자기를 믿어주는 군주보다 먼저 죽는 게 최고의 행운이에요. 아, 자기를 믿어 저희 누구랑 거기 같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런 행운이 없었어요. 효공이 먼저 죽어요. 효공이 나이가 들어. 효공이 죽고 그 뒤를 누가 이었을까? 해군군. 해문군이 이게 돼. 자, 해문군은 어땠을까? 지금 그냥 컷. 임금이 되자마자 상황을 잡아오라 그래.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짜고 귀 짜고 손을 떼고 발을 짜고 몸통. 이렇게 해요, 이렇게. 봐봐. 이거를 오마 다시. 분실이라고 하죠. 뭐라고? 상황은 어떻게 된다? 달콤하게 말아서 찔러주는다? 감히 태자 시절이라도 나를 욕보였다? 상황 잡아다가 찢어버려. 자, 사지가 어떻게 된다? 네, 찢어진다. 머리, 팔, 다리 5개죠? 5마리 말이 밧줄을 묶어서 말공둥이를 딱 쳐서 사지가 찢어지겠어. 그 정도면 그냥 뭔지 하는 게 덥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상황이 목숨을 잃게 된다. 자, 근데 보통의 군주 같았으면 상황 죽여버린 다음에 상황이 만들어 놓은 병법 이런 거 다 무력화시키고 예전으로 돌렸겠죠. 근데 진나라 해문군은 그런 군주가 아니었어요. 상황 죽여놓고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참. 이 변법은 나라에 이루었단 말이에요. 진나라를 세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 법이 유의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누구예요? 임금이죠. 자, 그러니까 해문군은 이 변법을 더 발전을 시켜요. 자, 그렇게 해서 진나라의 그 부국강병의 기조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진나라가 힘이 강해지다가 해문군 14년에 해문군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냐면 해문 왕이라고 칭해요. 그쵸? 맞아요. 이 법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상황은 죽여버리고 법은 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진나라는 점점 강해져서 주나라만 칭할 수 있는 왕의 칭호를 진나라가 감히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문왕이 즉위를 하고 해문왕은 부인이 많았어요. 여러 부인들이 많았는데 자, 그 부인들 중에서 자, 위나라 출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무왕으로 즉위해요. 무왕. 자, 진무왕이에요. 이 무왕은 힘이 셌어요. 너희 힘센 사람들 학교에서 힘센 애들 있죠? 네. 근데 힘 자랑하는 애들 있죠?
있어요? 자, 힘센데 힘 자랑하는 애들 되게 꿀불견이죠? 진무왕이 자기 힘세다고, 자, 주나라 수도 낙양에 들어가서 하나라 때부터 전해져 오던 임금을 상징하는 솥 있었죠? 무슨 솥? 우정이란 솥이 있었죠? 자, 무왕이 자기 힘세다고 맹렬이라는 신하랑 이 솥이 엄청 무겁거든요? 네, 이 솥 들어올리는 내기를 해요. 맹렬이 먼저 신하가 먼저 솥을 잡아다가 끄ꯛ 하고 들어요. 자, 무왕이 질세라 어떻게 했을까? 야, 줘봐. 나도 힘세 하고 나도 들었죠? 쨍그랑 자, 들어서 이걸 옆으로 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때요? 너무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를 떨어뜨렸어요. 쨍 자, 떨어뜨렸는데 어디로 떨어뜨렸을까? 여기 뭐라고 하죠? 정강이 정강 정강이로 떨어뜨리잖아요. 정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러면서 피가 자, 그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무왕은 결국은 이 과다출혈로 죽어요? 재위 2년 만에 어이없이 네. 자, 무왕이 죽고 무왕의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힐문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소양왕이 즉위해요. 그럼 안 깨진 거야? 아니면 국정은 깨지지 않았어. 자, 이 소양왕은 재위 기간이 50년이 56년 재위했어요. 자, 56년 동안 임금 노릇을 하면서 웬만한 이 지금 여기 있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땅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봐봐. 요때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할줄 자, 나라 대 나라 간의 인지를 교환하는 것들이 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나라 대 나라 간의 왕자들 있죠. 왕자들을 인질로 교환해가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 이, 이 소양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효문왕으로 즉위하는데 자, 이 효문왕의 아들 영이인이라는 사람이 이 옆에 조나라라는 곳에 볼모로 가 있었어요. 근데 봐봐. 볼모라고 하는 건 인질이에요, 인질. 어. 자, 인질로 가 있는데 왕자가 인질로 가 있으니까 그 왕자 생활이 어땠을까? 힘들었겠죠? 근데 봐봐. 말이 인질이지, 그, 잡혀있는 포로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영인이 굉장히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영인을 좀 눈여겨보고 있던 상인이 하나 있었어요.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 사고 파는 사람이죠. 여불위라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 사람도 살아요. 자, 이 여불이라는 상인은 이 영인이 지금 볼모로 와 있지만 나중에 진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불이가 지금 지금 조나라의 볼모로 와 있던 영인에게 엄청 잘해주고 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해줘요. 그럼 영이는 그 돈 가지고 손님들을 불러서 대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돈을 풀어서 돈 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인기가 많아지겠죠. 점점 영인이 조나라에서 인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영인이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진나라에서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영인이 효문왕이 죽었을 때 임금이 돼가지고 다시 진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 영인이 장양왕이라는 왕이에요. 선생님 봐봐. 근데 영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태자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조나라에서 들어요. 기뻤겠죠. 그리고 이 태자가 되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상인이었던 여불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불이가 이제 영이인이 태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잔치를 크게 벌여요.
자기가 투자한 게 성공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 잔치에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이 영이인, 그러니까 훗날 장양왕이 되는 영이인 태자 눈에 여자가 하나 들어와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자, 이 여자는 조나라 여자였는데, 네. 자, 희는 여자를 뜻하는 한자예요. 맞아요. 말희 그 희예요. 같은 여자를 뜻하는 한자인데, 조나라 여자여가지고 뭐라고 불린다고? 조희라는 여자가 여부리가 벌인 잔치에서 영이인, 그러니까 장양왕이 되는 그 태자의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춤추는 조희에게 조희를 보고는 그 태자가 여부리에게 물어요. 저 여자랑 나 오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자, 사랑.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부리가 조희를 그 태자에게 바쳐요. 네. 맞춰요. 네, 바쳤어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바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조희란 여자가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부리랑 조희랑은 원래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심지어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쵸.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이인과 조희는 사랑을 나누고 조희는 10달이 조금 못 돼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죠. 왜? 미리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영정이에요. 요- 그렇죠. 원래는 여정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영정을 비난하는 다른 군주들이 너는 여씨다, 여정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든요. 예. 자, 봐봐. 이 영정은 자기 엄마랑 같이 조나라에서 커요. 예. 자, 영이는 돌아가서 장양왕, 진나라의 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자, 진나라가 힘이 더 강력해져서 조나라에 있던 조희와 영정을 마침내 진나라로 데리고 오게 했고, 이 영정이 장양왕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진나라 왕이 됐죠? 진왕, 이름이 뭐라고? 영. 영정이에요. 사진 찍으면 영정.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그런데 영정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13살이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죠. 어른들이. 그래서 자, 봐봐. 임금의 엄마를 태후라고 하죠. 당시 태후는 누구? 조희. 조희죠, 조희. 조희가 영정 대신에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동양에서는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어린 임금의 엄마가 대신 뒤에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자, 근데 봐봐. 이 조시라는 여자는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잘 얼굴만 예뻐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망했네. 자, 얼굴 예쁘고 그리고 뭘 좋아했다? 뭐, 잔치. 남 사. 남자를 좋아했어요.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자, 태후는 그냥 임금의 엄마죠. 근데 임금의 엄마를 높여가지고 태후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높여서 불러줄까요? 왜? 지금 생산 지금 거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춤 주니까 네. 그냥 세비지. 네, 그쵸. 아무튼 임금의 엄마니까 높이는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태후는 전 왕의 부인이죠. 죽은 전 왕의 부인이죠.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죽은 왕과 더불어서 같이 높이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죽어서 태후가 됐으면 자기 아들이 그리고 왕이 돼서 자기가 태후가 됐으면 재혼하면 돼야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재혼하면 안 돼요. 태후는. 근데 남자 좋아한다 그랬죠? 결혼만 자, 20대 때 남편이 죽었어요. 20대면 젊죠? 근데 얼굴도 예뻐요. 호르몬이 막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 남자를 만드는데 봐봐, 잘 봐봐. 주변에 있는 남자라고는 자, 궁궐에서는 근데 누구만 궁궐에서 남자는 딱 두 명만 살 수 있거든요. 선생님 봐봐. 궁궐에 살 수 있는 남자 두 명 누굴까요? 왕이랑 태자 두 명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여자 아니면 궁녀들이라고 하죠. 궁녀 아니면은 남자같이 생겼는데 남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렇죠. 여기 어떻게 해요? 네, 여기를 잘라내서 그렇죠. 고자라고 하죠. 네. 생식 능력이 없는 누구? 환관. 환관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왜 여기 선생님 봐봐. 여기를 왜 자를까? 그렇죠. 자, 궁에 있는 여자들은 다 임금의 여자예요. 근데 자, 남자가 여기 이게 잘 달려 있으면 궁녀들이랑 얼레리 꼴레리 할 수 있죠. 근데 남자들 힘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를 궁에 배치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환관들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봐봐. 그래서 이 조희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궁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들밖에 없죠. 아들은 13살밖에 안 됐고. 자, 봐봐. 그래서 봐봐. 궁의 신하들은 왔다가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제일 높았던 신하가 영정을 사실상 임금으로 만들어줬던, 영정의 아버지를 임금으로 만들어줬던 누구? 여불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이 여불이가 예전 남자친구 아니에요. 여불이와 다시 사랑을 하게 돼요. 여불이는 신하니까 아니죠. 근데 몰래 만난 거예요. 어? 지금 그게 어떻게 여불이는 장양왕을 임금으로 세운 공이 있어가지고 이 영정이 왕이 됐을 때 중부라고 불렸다고. 그러니까 작은 아빠 정도로 불리면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궁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봐봐. 이거 자꾸 만나면 위험하죠. 걸릴 수 있죠. 여부리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만약 걸리면 자기 위태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너무 남자를 좋아하니까 조이가 또 다른 남자친구를 하나 그 만들어줘요. 그 남자친구가, 선생님 봐봐. 그 남자친구가 노에라는 남자친구예요. 뭐예요? 노에. 자, 이 노에는 봐봐.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매우 컸어요. 네. 키가 약간 딴 거. 네. 아, 한계요. 아, 그래서 너희 그 수레바퀴 본 적 있어요? 자, 오동나무로 만든 커다란 수레바퀴를 자, 띄운 다음에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다 그래요. 이렇게. 네. 어땠다고? 매우 아무튼 컸어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여자들을 좋아하는 그리고 또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자,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 노예를 여부리가 눈여겨보다가 저놈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노예를 궁궐에 집어넣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생식 능력이 있는 남자가 궁궐에 들어가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남자가 궁궐에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노예가
노예한테 이제 죄를 지었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환관들 만드는 곳에 노예를 보내요. 그리고는 노예가 이제 잘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자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노예를 빼내요. 그리고는 자르는 것으로 하고 환관 옷을 입혀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노예는 잘리지 않고 궁에서 환관으로 살아가게 돼요. 누구 곁에서? 이때부터 노예와 조희. 자, 조희는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얻었죠. 노예와 조희의 불꽃 같은 사랑이 시작이 돼요. 내가 잘했어. 자, 여불이 이제 버려진 거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죽은 과부 조희와 노예가 사랑을 나누다가, 자, 남자와 여자가 자꾸 사랑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생기죠? 자, 태후가 임신을 하게 돼요. 태후가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자, 근데 임신하고 나서 당황을 했는데 조희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수도 말고 예전 수도 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잠깐 자기가 이제 몸 아플 때 회복하는 거 요양이라고 그러죠. 다른 지역 가가지고 요양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자기 아들 영정한테 거짓말 치고 노예를 데리고 옛날 수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크내는 남자의 둘째까지 또 낳아요. 여자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는 노예한테 제후 자리를 줘요. 장신후 제후 노예가 돼요.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봐봐.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노예가 아들이 생기니까 자, 태우를 잘 꼬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진나라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오. 자, 이거를 영정이 22살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랑 노예가 이렇게 막장 행각을 하고 있는 거를 눈치를 채요. 그리고는 영정이 자기 다른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그렇죠. 엄마랑 노예를 기습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노예를 먼저 쳐서 어떻게 한다? 거열. 네. 사지를 찢어 죽이고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엄마는 궁에 가둬요. 자, 그리고 엄마를 이제 노예를 엄마에게 소개시켜줬던 여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 곳에 유배를 보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다 빼앗아요. 여부리는 실망해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사살. 끊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22살에 영정이 실권을 장악한단 말이야. 자, 영정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고, 자, 자기 증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양왕 때부터 진나라가 거의 이제 주변 국가들 땅을 많이 빼앗았는데, 아무튼 군사력이랑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멸망을 시키기 시작해요. 한나라, 조나라, 자기가 인질로가 있어도 조나라, 위나라, 연나라, 초나라,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 제나라까지 멸망시킵니다. 자, 이렇게 6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마침내 저 서쪽 변방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천하통일, 일통천하 이렇게 다 죽여요. 네. 아들, 딸 다. 네. 자, 봐봐. 이렇게 해서 진이 중국을 통일하고, 자, 진왕 영정이 보기에 자기가 세운 업적은 엄청나죠? 500년의 춘추홍시를 끝낸 거예요.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나를 표현할 칭호를 바쳐라. 자, 중국 전설상의 임금 삼황 오제가 있었죠. 여기서 뭘 따라? 황을 따고 오제에 뭘 따라? 나를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때부터 황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슨 황제? 시황제라고 부르고, 시황제는 어느 나라 왕이었어요, 원래? 진시황제예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자, 계급의 정점에 있는 건 왕이 아니고 뭐? 황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제후 중에 제일 높은 게 공이었죠. 공후 백자담 이렇게 나갔잖아. 근데 왕도 무슨 지위가 돼요, 이제는? 왕. 왕도 제후의 지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 왕 아래 공, 후, 왕. 백, 자, 남. 이해돼요? 중국의 황제가 가장 높고 그 아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다 제후격으로 낮아진 거예요. 조선 왕도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는 제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뭐 여러 임금들 있죠? 여러 임금들 다 명나라 황제한테 책봉을 받는 제후인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게 요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요게 좀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 시간을 좀 많이 드렸어요. 자,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저번에 할인이가 물어봤던 황제랑 왕이랑 무슨 차이인지. 황제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진왕 영정. 그래서 이 진시황제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